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나라에서 총나라로 투항한 후 제갈량에 이어 북벌을 진두지휘한 강유입니다. 강유는 서기 202년 출생해 264년에 사망했습니다. 자는 백약입니다. 위나라 장수였던 강유는 1차 북벌 때 총나라를 격파했지만 227년 제갈량의 책략에 빠져 모시던 천수태수 마준을 배신하고 총나라로 항복했습니다. 총나라 귀순 후에는 제갈량이 추진한 북벌에 참가했습니다. 234년 제갈량 사후 대장군에 올라 북벌을 지휘했습니다. 263년 검각에서 위나라 등해와 종해의 공격을 막았었지만 위나라에 항복한 총나라 황제 유선의 명령으로 투항했습니다. 264년 촉재건을 위해 종해와 거병을 꾀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제갈량으로부터는 양주 최고의 인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시 일가를 섬기다 조조에게 투항해 이민족을 통치한 견초입니다. 견초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자경입니다. 202년 관도대전 패배 후 원소가 죽자 원상의 삼남인 원상을 섬겼습니다. 204년 조조로부터 업성이 포위되고 원상이 패주하자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220년 조비가 황제에 즉위한 후에는 안문태수에 올랐습니다. 안문태수로서는 이민족을 통치하고 수로를 개통하는 등 공을 세웠습니다. 견초는 선비족 가비능에게 포위된 전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총나라와 이민족의 공격을 막아낸 견홍의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총나라 강유의 북벌을 막아낸 견홍입니다. 견홍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71년 사망했습니다. 262년 총나라 7차 북벌 때 등해를 따라 참전했습니다. 이때 정면에서 강유의 공격을 물리치며 북벌을 저지했습니다. 이후 양주자사에 임명됐습니다. 사마씨가 위나라를 무너뜨리고 건국한 진나라의 몸을 담았습니다. 270년 이민족들과 선비족 독발수기능이 힘을 합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견홍은 독발수기능의 난 때 청산에서 포위돼 전사했습니다. 원시 일가를 섬기다 조조에게 투항해 안문태수를 지낸 견초의 아들입니다. 그는 견초의 기풍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후한의 부흥을 위해 조조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의 죽음을 당한 경기입니다. 경기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계행입니다. 경기는 후한의 명장, 경국의 증손자입니다. 군웅할거 시기, 조조가 황위를 찬탈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위황 등과 함께 후한의 부흥을 꾀했습니다. 218년 조조가 업에 머물고 있는 사이 헌제가 머물고 있던 허창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대군을 이끌고 온 하우돈에 의해 전멸돼 붙잡혔습니다. 경기는 스스로 거사를 이루지 못하고 어린 놈들에게 계획이 흐트러진 것이 한스러울 뿐이라는 말을 남기고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한복이 원소에게 항복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던 경무입니다. 경무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희입니다. 경무는 기주목 한복의 부하입니다. 191년 반동탁 연합군의 맹주인 원소가 기주로 향하자 한복은 겁을 먹고 항복하려고 했습니다. 경무는 민순, 저수 등과 함께 원소에게 항복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한복은 여러 장수들의 만류에도 원소에게 기주를 양도했습니다. 그는 한복이 원소와 만날 때 민순과 함께 칼을 들고 한복을 호위했습니다. 훗날 원소가 기주에 입성한 후 전풍에게 민순과 함께 암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소의 부하로 있다가 배신하고 공손찬에게 투항한 계홍입니다. 계홍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홍은 원래 원소 휘하에 있었지만 기주의 수연을 공손찬에게 바치며 항복했습니다. 원소의 명령을 받은 주령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자 주령의 어머니와 동생을 붙잡고 그를 협박했습니다. 주령이 포기하지 않고 공격하자 끝내 그의 가족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주령에게 성이 함락되고 생포됐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에게 항복했지만 반란을 일으킨 원소의 외조카 고관입니다. 고관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6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원제입니다. 고관은 원소의 외조카입니다. 191년 기주목 한복을 협박해 항복을 받아내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원소로부터 병주자사에 임명됐습니다. 관도대전에서 원씨가 패망하자 204년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병주자사에 임명됐지만 206년 조조가 오한토벌에 나서자 호관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호관에서 이전 악진 등과 싸웠지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권의 후계자로 삼남 손하를 지지하다 숙청된 오나라 시효 고담입니다. 고담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자묵입니다. 고담은 어린 나이에 선권의 장남이자 오나라 황태자였던 손등을 모셨습니다. 243년 아버지 고흥이 사망한 뒤 태상에 올랐습니다. 손등이 유절하고 삼남인 손하가 황태자에 올랐지만 선권은 사남인 손패를 총애했습니다. 고담은 선권에게 적자와 서자는 구별해야 한다고 진언하며 손하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손패를 따르던 전기를 멸시해왔고 결국 전기의 아버지 전종의 계략에 빠져 교주로 유배돼 사망했습니다. 고담은 우수한 식견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예의 무리한 통업공사를 막았던 위나라 관료 고당릉입니다. 고당릉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37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승평입니다. 213년 조조의 부름을 받고 승상군의원으로 출사했습니다. 조비시대에는 천문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아 단려경부를 맡았습니다. 위나라 2대 황제 조예 즉위 후 진류태수에 올랐습니다. 235년 조예가 궁전을 마구 짓자 이를 말리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고당릉의 관직은 궁전의 내무를 총괄하는 광록군까지 이르렀습니다. 237년 검소한 장례를 치르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도대전에서 조조의 본진 습격 실패 후 곽도의 모함으로 조조에게 투항한 고람입니다. 고람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람은 원소의 휘하 장수로 활동했습니다. 200년 관도대전 당시 조조는 원소의 중요 거점지인 오소를 습격했습니다. 고람은 원소로부터 장압과 함께 조조의 본진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장압은 오소를 도울 것을 주장했지만 총대장인 곽도는 조조의 본진을 공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곽도의 명령에 따라 장압과 함께 조조의 본진을 공격했지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곽도는 작전이 실패하자 오소 지원을 주장했던 장압을 모함했습니다. 고람은 곽도의 모함으로 장압과 함께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